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요일 밤 9시 찾아왔습니다. 더킹 리더스탁입니다. 오늘이 이제 2월 28일이죠. 이제 한 달이 마지막으로 저무는 시점입니다. 잔인한 2월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몹시나 이제 괴롭혔었던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장세가 괜찮았었어요. 우상향의 코스닥 지수를 경험하고 있었던 장세였었는데 2월달 갑자기, 그죠? 미국의 뭐 금리 인상이다, 혹은 뭐 이제 우리나라와 뭐 북한과의 어떤 뭐 대북 리스크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부각될 때마다 한 번씩 폭락을 가져가게 돼가지고 잘 올라가던 장세에 약간 좀 노이즈를 끄게 만들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3월달은 좀 기분 좋은 장세가 좀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한 달 내리 이제 좋지 않았던 장세 속에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은 이제 교훈을 한 가지 얻어야 됩니다. 이 장세가 약할 때는 또 장세가 약한 대로 또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런 약세장은 한 번씩 꼭 와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모든 투자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장이 좋을 수는 없어요. 나쁜 장세는 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 나쁜 장세가 왔었을 때, 좋지 못한 장세가 왔었을 때 우리 투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징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오는 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약간 좀 힌트를 드리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급등하는 종목의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상한가 터지는 종목의 숫자가 무려 5개 나왔죠. 그죠? 이 상한가 터지는 종목이 오히려 장이 안 좋을 때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오늘 제가 분석해드리고,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 급등하는 이 급등주들, 그날 당일의 상한가 종목을 어떻게 거래하면 좋은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강의 주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상한가 따라잡기, 속칭 우리가 상따라고 부르죠. 상따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종목 상담 오늘도 받고 있어요. 1899에 0294번입니다. 1899에 0294번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 가격을 올려주시게 되면은 리더스탁 전문가의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밤 더킹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데일리 TV 더킹 방송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작년 추석 이었었나요? 한 10월 경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1월, 2월 해서, 그죠, 한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과 목요일 밤 9시를 같이 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부하시느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주봉상, 월봉상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죠? 이 중장기적 긴 시세를 볼 줄 알아야지 진정한 계좌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새는 중장기적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세가 약한 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시간에는 어떤 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만족감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중장기는 많이 말씀해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단타라고 부르죠. 그날 당일에 시세가 터지는 종목을 이제 단일 단타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상따라는 표현 들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한가를 따라잡는다라고 해서 상따라고 부르는 매매 방법이 있죠. 이 방법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도 생각을 하시지만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오히려 상한가 따라잡기식의 방법이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특별한 마지막 방송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키포인트 강의 내용 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필요한 거 있으면 많이 올리세요. 1899-0294번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못 해드린 분이 있으면 제가 최대한 그분들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강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키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 요새 이제 상한가가 발생하는 종목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분석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어떻게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지가 분석이 된다 하게 되면은, 그쵸? 다음 장에 이제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도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되겠구나라고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익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그냥 요새 뭐 상한가 치는 종목들 많이 나오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잡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장이 안 좋을수록 오히려 급등하는 종목의 숫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시장이 안 좋으면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적게 나오고 시장이 좋으면 상승하는 종목이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장세 약세장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떨어지면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상승하는 종목의 숫자와 하락하는 종목의 숫자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당연히 하락하는 종목의 숫자가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은 강세장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보니까 제이웨이라는 종목, 뉴보텍, 네페스 신소재, 필록수 3연상 한가 나왔죠? 3번의 연속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이즈. 자, 이런 종목 5개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세장 속에서는 오히려 상한가 나오는 종목의 숫자가 한 2-3개 되는데 장이 약할 때 오히려 상한가 나오는 종목의 숫자가 많다라는 거죠. 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약하게 되면은 소수 종목의 매수 수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게 돼요. 여기에 대한 원리는 제가 이따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 종목에 대한 원리, 시장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면은 이제 당일에 상한가가 예상이 되는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쵸 이런 어떤 투자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장세가 약할 때는 그죠? 오히려 우리 투자분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상한가 따라잡기 식의 매매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이지만 말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을 지웠다가 실판 화면으로 옮겨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이해를 돕는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사례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어디 이제 잔칫집에 놀러 간다 하게 되면 이렇게 잔치상이 널찍하게 이제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뭐 이렇게 뭐 갈비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여기 뭐 잡채라든지 뭐 떡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먹거리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런 잔치상을 여기서 이제 딱 앉아서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예. 요거 한두 개가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반찬이 쫙 차려져 있으면은 그죠? 여기도 손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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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쵸? 이 잔치상에 차려져 있는 반찬에 여러 가지가 손이 다 갈 겁니다. 조금씩 여러 개를 동시적으로 다 맛을 보겠죠. 예, 반면에 집에 가셔가지고 예, 밥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뭘 먹긴 먹어야겠고 해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김치 한 쪼가리 놓고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밥상을 받게 되면은 예, 잔치상하고는 다르죠.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라면하고 김치만 먹는 거예요. 이걸 그냥 싹싹 비워 먹겠죠. 끝까지 다 남기지 않고 그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을 예, 강세장 속에서 나와주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이 약세장 속에서 나와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자, 보세요. 장이 강할 때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테마를 가리지 않고 예, 종목을 가리지 않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종목의 이 수치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많이 올라가는 건 엄청나게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는 건 조금 올라가고 하면서 다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먹거리가 많다는 거죠. 예, 올라가는 종목이 조금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하는 그런 수치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집중적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산이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강세장에서 나와준 현상이고, 마치 식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잔치상 같은 장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강세장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장이 좋지가 않죠. 2월 초순경서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900선 위에 있었던 코스닥 지수가 800선 아래까지 쭉 밀고 내려왔어요. 포인트가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까지 한번 밀었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그죠? 시세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고 오늘장이 하방으로 툭 꺾여 내려가는 그런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 굉장히 잔인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장세였다는 거죠. 장이 안 좋았습니다. 약세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약세장 속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 종목의 숫자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다채롭게 펼쳐진 이런 잔치상이 아니라 굉장히 소수의 종목들만 수급이 집중적으로 쏠립니다. 그러니까 장이 약한 가운데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 툭 발견된다. A라는 종목이 갑자기 시세를 툭 올린다 하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 이 A로 쏠려버린다는 거예요. 왜? 2,000개가 넘어가는 이 상장주 중에 올라가는 종목은 더럽게 없단 말이죠. 근데 이 A라는 종목은 갑자기 시세를 터뜨리면서 마치 이날 상한가를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잡아준다 하게 되면은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 A라는 종목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상다리에 라면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이 오직 라면 하나만 바라보면서 이것만 드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 A라는 종목만 집중 조명을 받게 되니까 이 A라는 종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오직 이쪽으로만 수급이 몰려주는 장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소수 종목에만 수급에 쏠리는 현상이 바로 이런 약세장 속에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세장 속에서 급등하는 종목의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상한가가 기록되는 종목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장이 좋았을 때는 상한가 치는 종목의 숫자가 한 2개에서 한 3개 내외 정도 나오게 되면은 거의 뭐 적당하게 나왔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뭐 이제 뭐 10%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약세장 쪽에서는 상한가 터지는 종목의 숫자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가 나왔죠. 근데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의 숫자는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떨어지는 가운데 소수 5개 정도 되는 종목만 상한가를 올리면서 급등을 보인다 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바로 이 5개, 이 소수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강세장 쪽에서는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식의 매매가 잘 안 되지만 약세장 쪽에서는 오히려 상한가 따라잡기식 매매가 오히려 더 잘 된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오히려 상한가가 임박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이게 상한가를 갈 종목이다라고 판단하에, 그쵸, 20% 이상 떠 있는 자리에서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굉장히 고위험 매매가 강세장보다는 약세장에서 더 잘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제이웨이라는 종목, 뉴보텍이라는 종목, 네페스 신소재, 필룩스, 코이즈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 바로 약세장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량한 종목들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좀 작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매수의 수급이 조금만 쏠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한가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강합니다. 약세장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 좀 수익을 좀 내고 싶다, 너무 이제 기존 보유주들이 답답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쵸, 상한가 임박되어 있는 종목들을 상한가 직전에, 상한가 직전, 그죠? 상한가를 대략 5% 정도 남겨놓은 시점. 그러니까 수익률을 봤었을 때 플러스 25% 정도 상승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런 종목을, 그죠, 5% 남겨놓은 시점에서 매수 진입을 하셔서 상한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죠, 5% 상승 시세와 함께 다음 거래일에 갭상승 출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전날 상한가를 터뜨리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음 날짜에도 이 상한가를 친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오직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라면 같은 거라고. 잔치상이 아닙니다. 그죠? 차려놓은 게 얼마 없어요. 예, 그 차려놓은 게 얼마 없는 그 소수 종목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다음 날짜에 또 갭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당일의 5% 수익과 그 다음 날 갭상승 출발하는 자리에서 차익을 그냥 넣어버리게 되면은 갭상승률만큼 그쵸?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되죠. 바로 이게 상한가 매매입니다. 자, 그러면은 25%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면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왜? 누가 봐도 위험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죠? 25%떠 있는 상태에서 종목을 산다. 과연 이게 안정적일까? 라고 많이 물음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놓고 매매라는 게 좋겠죠. 바로 안전장치는 뭡니까? 짧은 그쵸. 손절 가격을 잡아놓고 이 종목은 이날 상한가를 치는 종목이다라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기술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화면을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화면을 이제 차트 화면으로 옮겨가지고 한번 하나씩 한번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제이웨이라는 종목의 분봉상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 뭐 선이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 게 확인되시죠? 예, 이렇게 위로 녹색 선, 아래로 녹색 선, 중심으로는 검정색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밴드가 잡혀져 있죠. 볼린저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주창한 바로 이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 지표입니다. 자, 분봉상 흐름을 봤었을 때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이 시세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날 당일의 분봉상 시세 이름을 통해서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인가, 그렇지 못한 종목인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이웨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9시 30분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장대 양봉이 하나 툭 출현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위로 초록색 선이 있고 이 밑으로 초록색 선이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종목들이 이 밴드 안에 위에 상한선, 위에 하한선 이 안에 캔들들이 위치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이 가격 밴드 안에 캔들들이 위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상승 거래를 일으켰을 때, 상승 시세를 일으켰을 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볼린저 밴드라고 부르는 이 밴드 상한선의 끝자락을 캔들이 완벽하게 돌파를 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초록색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 초록색 선을 이 캔들이 그쵸 아래에서 위로 확 돌파를 해버립니다. 이 볼린저 밴드라는 거는 이제 통계학의 지표를 통해서 이제 파생된 그런 이론인데 변칙적인 친구를 찾는 겁니다. 일반적인 친구들은 이 캔들 안에 위치되어 있는 게 정상 범주에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이 밴드 바깥으로 벗어나는 녀석들은 정상 범주가 아닌 비정상인 캔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비정상적인 캔들이 이 위에서 발생하느냐 아래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위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시세가 위로 가려는 그런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 볼린저 밴드 밑으로 이탈하는 그런 장대 음봉 캔들이 발생하면서 밑으로 떨어진다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밑으로 가려는 힘이 굉장히 강한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제이웨이라는 종목은 어떻죠? 오늘장 개장하고 나서 30분이 지난 이후서부터 갑자기 캔들이 하나 빵 위로 솟습니다.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를 해버려요. 그죠? 이건 뭡니까? 위로 가려는 비정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시세가 강하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밴드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준다 하게 되면은 그냥 평이하게 움직이는 거다 하는데 갑자기 이 상한선을 뚫어버린다 하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흐름이 위로 발생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종목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시세를 계속 위로 터트려 버리죠. 예. 자,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깜장색 선 보이실 겁니다. 이 깜장색 선이 이 볼린저 밴드의 이제 중심선이라고 부르는 선인데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자리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주는 성향이 또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시세가 한번 여기서부터 땅 터트리면서 급등을 하게 되니까 이 검정색 선 밑으로 캔들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위로 잡아 올라가고 잡아 올라가고 잡아 올라가고 잡아 올라가고 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와준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시세가 강한 분봉상 캔들입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만 놀고 있다라는 거는 몹시 강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사실. 이 제이웨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시세를 터트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1시 50분경에 2125원을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돼요. 근데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상한가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서 툭 풀려버립니다. 보이시죠?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툭 상한가가 밀려버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상한가에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또 툭 상한가가 풀리면서 내려버립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자리 이탈했어요, 안 했어요? 이 검정색 선 자리 밑으로 이탈하지 않고 버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종목이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2125원으로 마무리를 됐죠. 그러니까 우리 출하분들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 종목이 아침장서부터 비정상적으로 상방으로 가려는 캔들을 하나 발생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시세를 터트려 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방향이 상방인 종목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그죠?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자리까지 내려왔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종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끝나기 직전 상한가가 살짝 풀렸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상이 풀려서 쭉 내려올 종목이다 하게 되면은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검정색 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왔을 거라는 거지. 근데 내려오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상으로 붙일 확률이 높은 자리겠죠. 그럼 거기서 마지막에 들어갔었을 때 바로 이 끝자락, 예. 여기 상한가 직전의 시세, 상한가 직전의 시세를 수익으로 가져가시고 상한가에 안착이 딱 되게 되면은 오케이, 상한가 따라잡기에 내가 성공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파이팅을 외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날짜 거래일이 이제 금요일이죠. 내일은 3월 3일절 휴장이니까 금요일 날 종목이 갭상승 출발한다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2,200원에서 출발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시세도 당일에 먹지만 금요일 날 갭상승해서 2,200원에서 출발한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냥 수익 실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2,050원에서부터 2,200원까지, 그죠? 대략 한 10% 정도의 시세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한가 직전에 있는 종목들도 주가의 흐름이 안정궤도에 머물러고 있는 상태다 하게 되면 충분히 거래를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매수 관점 유효하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한다 하게 되면은 짧은 손절 가격으로 정리를 확 해버려야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거래하게 되면은 약세장 속에서 상한가 치는 종목들을 상한가 직전에 따라가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종목으로 뉴보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금일장 상한가를 기록을 한 종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자, 종목이 오늘 아침장에 시세를 별로 보이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자, 보세요. 10시, 2018년도 2월 28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캔들이 하나 딱 발생하는데 또 비정상적인 캔들이 발생합니다. 그죠? 자, 종목들이 이 볼린저 밴드 안에 이 초록색 선 위로 아래로 두 가지가 있죠. 이 밴드 위에선 아래선 이 안에 밴드 안에 위치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친구들인데, 그죠? 일반적으로 다 이 밴드 안에 있잖아요. 여기 밑에, 여기 위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근데 이때 당시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그쵸,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는 비정상적인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캔들이 밑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위로 발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장의 시세를 위로
잡는 종목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시그널적인 상승 시세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후에 종목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급등을 보이고 내려왔다가 급등을 보이고 내려왔다가 급등을 보이고 내려왔다가 급등을 보이고 내려왔다가 상한가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또 굉장히 유의성이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라고 말씀드렸던 깜장색 선. 그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깜장색 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 위에서 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종목이 비정상적인 캔들을 여기서 발생시킨 다음에 종목의 시세가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계속 상향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종목의 시세가 계속 붙어있는 상태이고 시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기에 이대로 장이 끝날 때까지 간다 하게 되면은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여기서 급등하는 걸 발견한 다음에 그냥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종목의 시세가 눌렸을 때, 그죠?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진행된다라는 가정하에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붙어 있을 때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뉴보텍이라는 종목도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서 캔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과정이 확인되고 있죠. 그죠? 예. 바로 이런 종목들이 이 약세장 속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또 볼게요. 오늘 상한가 친 종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페스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보세요. 이 종목은 약간 좀 변칙적으로 시세가 터진 시점이 후반부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 흐름을 보게 되면은 2월 28일 시작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2월 28일 오늘장 시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보시면은 장이 시작하고 나서 종목의 시세가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다 위치되어 있죠. 그죠? 이 녹색선 밴드 안에서 캔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이랬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그냥 정상적인 흐름으로 그냥 횡보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비정상적인 캔들이 발생합니다. 어디서 발생해요? 바로 여기서, 그쵸? 비정상적인 캔들. 밴드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밴드 바깥으로 돌출하는 그런 비정상 캔들이 여기서 발생을 하죠. 근데 방향이 밑으로 돼 있나요? 위로 돼 있나요? 위로 돼 있죠. 예, 상한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자, 비정상적으로 위로 가려는 시세가 터지는 캔들이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세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터뜨리더니 결과적으로 23,600원까지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죠? 이 종목은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내려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2시서부터 3시까지 그냥 수직으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이걸 주목하시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캔들의 탄생.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비정상적인 캔들이 하나 발생하니까 방향이 상방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 볼린저 밴드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캔들을 찾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캔들을 찾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캔들이 이제 위로 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건 이거는 그쵸. 오늘 특이하게도 그냥 이렇게 횡보하면서 끝나면 이제 평이한 친구이지만 특이하게도 상방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캔들이 그런 종목입니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잘 만들었어요. 분봉상 시세를 보는 데 있어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보는 방법이 굉장히 유의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네페스 신소재까지 한번 봤고 두 종목 더 있죠. 필룩스하고 코이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얘는 아까 전에 보셨던 네페스 신소재하고는 움직임이 패턴이 정반대입니다. 왜냐면은 얘는 개장하자마자 그냥 볼린저 밴드 위에서 스타트를 해버렸어요. 보이시죠? 자, 2월 28일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가 자체가 시작하자마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볼린저 밴드 위에서 출발해버립니다. 그죠? 희재가 엄청나게 강한 친구이죠. 자, 그래서 개장하자마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상한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사실, 상한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풀려버렸죠. 예. 풀려가지고 이 종목이 시세가 이제 끝나는구나 싶었었는데 또 굉장히 재밌는 사실.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 중심선, 이 깜장색 선. 여기까지 위치하게 되니까 종목이 어떻게 돼요? 방향을 밑으로 꺾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쵸? 방향을 다시 상방으로 잡더니 결국에는 다시 상한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이 종목의 시세가 만약에 약한 종목이었다 하게 되면은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밑으로 빠지면서 줄줄줄 내려앉았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의 시세는 여전히 강한 시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듯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만 떨어지고 반등이 진행되면서 결국 상한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방금 이 동그라미를 쳐드린 바로 이 자리. 동그라미 쳐드린 바로 이 자리가, 그죠? 상한가 직전에 한 25% 정도 떠 있는 상태라는 건데, 이 떠 있는 상태에서 진입이 가능한 자리라는 거죠. 짧은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이 종목의 시세가 아침장부터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니까, 그죠? 이 자리를 잘 버틴다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를 상방으로 올릴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짧은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진입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주가는 25% 떠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요새 약세장 속에서는 이런 종목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서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을 때, 잔치상 분위기의 장세가 아니라 굉장히 라면에 김치 쪼가리 먹는 그런 장세이다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2차 상승 시세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요. 자, 마지막 종목 하나만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오늘장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보셨던 필룩스하고 유사하죠. 예, 개장하자마자 오늘 개장하자마자 캔들이 어디서 형성됐냐면요. 마우스를 좀 넓게 잡아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이게 2월 28일 개장하자마자 완성된 캔들입니다. 어때요? 개장하자마자, 그쵸?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그냥 뚫어버리면서 스타트를 해버렸죠. 예, 이 비정상적인 캔들이 개장하자마자 났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은 이제 그날 당일 시세가 엄청나게 센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한가로 진입을 해버렸죠. 밑으로 밀렸던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그쵸? 이 비정상적인 캔들이 발생한 것으로 통해 이 종목의 시세가 금일 장중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구나. 그리고 장세가 약한 장세 속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인기가 더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상한가 직전에 있는 시세에서 따라잡기 매수를 해도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종목이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짧은 손절 라인을 잡고 진입하시는 거는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본인의 분석이 틀렸기 때문에 상한가로 가리라라는 분석으로 종목을 들어갔습니다만 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100% 맞는 분석과 연구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 가정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하시고 밑으로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놓고 매매하는 거래를 반드시 동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요새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약세장 속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세게 스타트하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한가 직전에서 따라잡는 매수를 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개장하자마자 발굴을 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드릴 내용은 오늘 이제 마지막 수요 주식회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 가격을 올려주시게 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떠한 종목글이 또 상담글이 올라왔는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들어온 또 이제 따끈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분석을 해주시는 거죠. 벌써 세 번째 도전입니다. 꼭 상담 부탁드려야 하시면서
삼양 패키징이라는 종목을 23,000원에 매수를 했다고 문의를 해주셨네요. 비중은 80%? 80%를 매수를 했다고 하십니다. 야, 이거 너무 많이 사셨는데. 삼양 패키징 한번 볼까요? 차트 화면을 한번 좀 이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 화면은 삼양 패키징이라는 종목의 흐름입니다. 이 종목이 우리 시장이 들어온 이후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가 않았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들어오고 나서 한번 훅 밀렸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주는 척 했으나 다시 한번 최근 2월달 지수 하락과 함께 확 밀려 있는 상태이죠. 자, 그리고 거래량을 가만히 보니까 이 종목의 하루 거래량이 한 10,000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2만 원짜리 종목이고 거래량이 10,000주 정도 된다라는 사실은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장이 약합니다. 약세장이에요. 그죠?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들 중에 굉장히 소수 종목만 집중하는 장세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관심을 가질 만큼 장세가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쵸. 단언코 아니죠. 그러니까 주가 추이가 어때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 이후에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잔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번 확 이끌어야지 종목의 시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요소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딱히 요새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가 많이 없어요. 정보 정책으로 엮일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또 관심이 높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미래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그런 뭐 약간 좀 첨단화된 그런 뭐 기업이라든지 하게 되면은 좀 인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는데 지금으로 봤었을 땐 그런 요소를 찾아보기가 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비중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너무 많은 비중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비중을 좀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거래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일부 남아있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가격 한 23,000원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의 추이가 이 21,000원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0원이라는 전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보유하시는 것 정도는 가능하니까 절반 정도 덜어내서 좀 인기 있는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21,000원 손절가 23,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잡아놓고 나머지 비중은 소량으로 관리하시다가 23,000원 인근까지 오게 되면은 정리하시고 다른 섹터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그죠? 계좌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거래를 해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음 종목 사연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도 올려주시네요. 어떤 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SDN을 1610원 15% 월봉을 보고 다시 들어갔다가 물린 것 같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9919님께서 올려주셨네요. SDN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DN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이긴 하죠. 이 정부 정책과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최근에 들어온 정부 정책 중에 친환경 에너지를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풍력 발전했었던 유니슨 그리고 동국 SNC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고 태양광 쪽으로는 뭐 SDN 그리고 뭐 OCI 그리고 뭐 신성 ENG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받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최근에 한번 시세가 있었다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거 월봉상 차트를 보고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월봉상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이 SDN이라는 종목의 월봉상 차트 화면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승 시세가 여기서 발생했었어요. 2017년도 5월달 무슨 일이 있었었죠? 바로 현 정부를 출범시켰던 그죠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날입니다. 2017년도 5월.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 쓰겠다라고 하게 되니까 SDN이라는 종목이 2017년도 5월 달서부터 3개월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과거 전고점 라인을 전고점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온 상태이죠.
예, 그런 다음에 지금 과거에 스타트를 했었던 자리 여기까지 내렸다가 한번 잔파동 만들고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SD라는 종목이 가장 크게 부각받았던 시기가 바로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주목되면서 올라갔는데 이 상승의 사이즈가 작아졌죠. 옛날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시세의 폭이 점차 축소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은 상승의 힘이 점차 죽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적당히 반등 시점에 정리를 하실 생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래도 이 종목은 1450원 밑으로까지는 크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1450원 대략 한 1500원이라고 할게요. 1500원짜리 이탈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보유는 가능할 것 같고 종목이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크게 올라가길 기대하기보다는 대략 한 1750원이죠. 예. 1700원이네요. 1700원. 1700원까지 정도만 시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 1500원 보시고 목표 가격 1700원까지만 보신 다음에 그쵸? 짧게 월봉상 반등이 3월 달에 발생하거든 정리하시고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DN이라는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 볼까요? 이거 보겠습니다. SPG를 물어보셨네요. SPG 11,400원의 비중은 60% 제발 상담 부탁드립니다. 6229번님께서 올려주셨네요. SPG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요. 자, SP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방금 월봉으로 봤으니까 요 종목도 한번 월봉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은 월봉상 차트 추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습 판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과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월봉상 이 빨간색 화살표가 뜨는 자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주가가 월봉상 파란색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이 당시, 장기 횡보를 하고 있는 장시에 갑자기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한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월봉상 대저점에서부터 그죠? 이 강력한 뭔가 강한 에너지, 예,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이 큰 손들의 매집이라 판단되는 그렇죠? 그런 흔적들이 포착이 될 경우에 이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한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OBV라는 거래량 지표를 통해서 만들어낸 건데 굉장히 유의성이 높아요. 그죠? 종목이 월봉상 파란색 선에서 장기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 가격선에서 뭔가 강한 매수 시그널들이 빵빵 떠 있죠. 자, 그 이후서부터 종목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종목이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버티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를 터트려 버렸죠. 자, 5,0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럼 주가가 2배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100%의 상승 파동을 보이게 되면은 주가라는 거는 상승 피로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가 생기면서 훅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왜 떨어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해드릴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12,700원을 딱 찍어버리고 음봉 캔들이 툭툭툭툭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움직임이 썩 좋지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시세가 터졌으면은 정리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 종목이다. 만약에 이 종목을 수익을 내시려면 과거 이런 자리에서 먼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USPG라는 종목은 적당히 상승 거래 나오게 되면은 매도를 하시고 나올 생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이전에 상한가를 올리고서는 눌림이 완성됐던 자리가 여기 형성되고 있는데 가격으로 보게 되면 대충 한 9,900원 정도 되는 가격선입니다. 그래서 9,9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일단 보유, 손절가 잡으시고요. 종목의 시세가 오늘처럼 한 번 더 튀어준다 하게 되면은 11,000원 인근까지는 한번 살짝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000원 인근까지 상승 진행 시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9,900원과 11,000원이라는 가격 범위 안에서 종목을 끝내시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PG까지 살펴봤고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딱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탁의 마지막 종목 상담인데요. 행운의 주인공은
파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왔네요. 파트론 1,600원의 비중 30%. 앞으로의 전망 진단 부탁드립니다. 8558번님께서 올려주셨네요. 파트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트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드렸죠. 방송을 많이 시청 안 하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관계가 있는 IT 부품주들은 웬만하면은 아예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해드렸죠. 파트론도 예전에 그 핸드폰 경첩이라고 부르죠. 우리 예전에 이제 폴더폰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렇게 밑에 위에 하단부 상단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열리잖아요. 그렇죠? 예, 하단부과 상단부를 연결해주는 이 경첩 부위 이런 것들을 생산해주는 그런 업체였었는데 스마트폰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삼성전자 갤럭시 관계되어 있는 종목들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요. 차트 한번 봐보세요. 이거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5%, 여기서 4%, 여기서 추가적으로 4%. 그래서 굉장히 잘 가던 종목이 일순간에 그냥 확 빠져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크게 매도 물량이 나온 이상 쉽사리 반등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하실 생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전저점 라인대가 방어선을 핀 상태니까 9,200원입니다. 9,2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주가가 약간 반등을 좀 해준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한 9,800원 선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한 9,800원 선까지 살짝 가준다 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그쵸?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장기 보유를 한다든지 하기에는 좋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9,800원, 아래로 손절 가격은 9,200원까지만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론까지 살펴봤습니다.